What I love about Charlie. 영화는 서로의 칭찬을 읽어주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해 그들의 달달한 결혼 이야기가 예상이 되지. Into them or make me feel bad about them.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바로 부부 클리닉. 찰리와 니콜은 이미 파경을 맞은 부부야. Why is that? 두동강 나버린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보려는 것 같은데 As we 잘 mediate 되지가 않는 것처럼 your 보이네. separation and eventual divorce. 맞아. 니콜은 이미 식을 대로 식어버렸어. 나날이 연극 감독으로 승승장구하는 남편 찰리에 비해 배우로서 자신의 자아가 지워져 간다고 느끼고 또 찰리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돼서 니콜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게 돼. 그래서 니콜과 찰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지. 그런데 배우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갖게 된 니콜은 드라마 촬영을 구실 삼아 아들 헨리와 친정집에 가 있게 되는데 찰리와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찰리 몰래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선빵을 쳐버린 거지. So, I know how it feels. You do? Yes. I just worry because we weren't going to use lawyers, so I don't want to be too aggressive. We'll do it as gently as possible. Can you tell me a little more about what's going on? 당황한 찰리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보지만 대형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길 만한 적임자를 찾기는 어려워. 엄청난 금액의 수임료와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는 찰리. 돈 문제와 아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돈은 돈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바닥을 쳐버려서 결국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버려. You want to present yourself as a victim because it's a good legal strategy? Fine. But you and I both know you chose this life. You wanted it until you didn't. 한때는 내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정말 둘은 이혼이 하고 싶기는 한 걸까? 이 둘의 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가족의 끝은 어떻게 될까? 다들 이번 아카데미에서 기생충 수상 모습을 보느라 방송들 챙겨봤지? 2020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분야에서 중복으로 노미네이트 됐던 작품들이 몇몇 있는데 결혼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야. 그만큼 스토리와 연출,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주 출중했던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거면서 결혼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은 것도 재미있고 이혼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면서 서로의 애틋한 감정을 많이 보여준 점도 독특했어.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이혼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어쩜 이렇게 이혼에 대한 섬세한 연출이 가능했을까? 결혼 이야기를 만든 사람 그리고 연기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선 감독 노아 바움백은 헤이트풀 에잇에서 죄수 역할로 출연했던 제니퍼 제이슨 리와 2005년에 결혼했다가 2013년에 이혼했어. TMI로 지금은 작은 아씨들로 2020 아카데미 각색상, 감독상, 각본상 부문에서 후보로 올랐던 감독 그레타 거윅과 재혼했어. 암튼 그래서 감독 노아 바움백은 자신의 이혼 경험이 결혼 이야기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했고 처음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영화를 만들고 나서 자신의 전부인인 제니퍼 제이슨 리에게 영화가 어떤지 시나리오가 어떤지 물어봤다고 해. 그리고 그녀는 그 작품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정말 신기한 관계지 할리우드란. 그리고 감독뿐만 아니라 극중 변호사 역을 맡은 로라 던과 주인공 스칼렛 요한슨도 이혼했던 경험이 있고 애덤 드라이버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영화의 감독인 노아 바움백 그리고 배우들 스칼렛 요한슨과 로라 던의 이혼을 맡았던 변호사는 모두 동일 인물이야. 그리고 극중 이혼 전문 변호사인 노라 펜쇼는 바로 그 변호사를 참고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그 변호사는 바로 실존 변호사 로라 웨서야.
로라 웨서는 결혼 이야기 팀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 킴 카다시안, 데미 무어, 브리트니, 하이디 클룸의 이혼을 담당했던 아주 거물급 변호사라고 해. 그런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어서인지 영화 속 중재 장면은 실제로 로라 웨서의 사무실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고 하지. 스칼렛 요한슨은 특히나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선 2003년에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그리고 2013년에 그녀 헐에 이어서 2019년 결혼 이야기까지 총 3번이나 이혼과 관련된 작품에 출연한 거야. 그리고 이건 이번 결혼 이야기 캐스팅이 된 이유의 일화인데, 스칼렛은 2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는데, 처음은 저널리스트인 로메인 로리악과, 2번째는 라이언 레이놀즈와 이혼했었거든. 2번째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결혼 이야기 시나리오가 들어왔다고 해. 그리고 바로 감독과 스칼렛의 첫 번째 미팅 날, 스칼렛은 2번째 이혼 소송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느라 지각을 했고, 이 사정을 들은 감독은 정말로 캐스팅해도 괜찮은 건지 엄청 걱정을 했다더라고. 노아 바움백 감독과 스칼렛 요한슨은 또 15년 전쯤에 함께 작품을 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적이 있었어. 그때 스칼렛은 앞으로 그와는 일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해. 근데 바움백 감독이 결혼 이야기로 본인을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엄청 신기해했대. 더구나 이혼 소송 중에 이혼 이야기를 담은 시나리오가 들어온다니 안 놀랄 수 있겠냐고. 스칼렛뿐 아니라 아담 드라이버도 감독과 인연이 깊은데, 영화 프란시스 하, 미아 영에 이어서 결혼 이야기로 3번째 협업이라 그렇겠지? 영국 무대 형태 중에는 프로시니어 마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대와 객석을 분리시켜주는 장치야. 근데 감독은 영화 안에도 프로시니어 마치를 장치해 두었어. 아파트 안의 방들을 메인 스테이지와 객석처럼 구분해 프로시니어 마치를 장치한 거야. 니콜의 어머니 집에서 부엌과 다른 방들, 그리고 니콜이 독백하며 오가는 방, 찰리와 싸우면서 다른 방들을 걷는 모습이 있지. 이런 장면들은 연극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신기하지? 그리고 영화에서 몇몇 장면들은 이들의 관계를 암시해. 처음 오프닝에서 니콜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장면으로 시작되지. 이건 바로 니콜의 상승을 의미해. 영화 후반부에 보면 자아를 잃어 어두웠던 니콜이 배우와 감독으로서 점점 자신의 빛을 밝혀가거든. 그와는 상대적으로 찰리는 그러지 못했으니 첫 오프닝 장면은 영화의 결론에 대한 힌트를 준 복선일 수도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선이나 벽들은 종종 찰리와 니콜을 분리시켜두는데, 이 또한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향해 갈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특히 찰리의 아파트에서 부엌과 거실을 분리하는 벽은 둘이 한 공간에 함께 있지만 서로를 볼 수가 없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음을 말해주지. 또 관객인 우리들은 그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이 또한 앞서 말한 프로시니어 마치인 셈이야. 그리고 극중 찰리와 니콜의 갈등이 대폭발했던 싸움 장면은 모든 장면이 원 테이크로 길게 촬영되었고, 그래서 매 테이크마다 전체의 장면을 또 다시 연기해야만 했어. 마치 연극을 하듯 촬영을 진행한 거지. 그래서 총 이틀에 걸쳐 촬영이 진행되었고, 테이크만 해도 50테이크가 넘어갔다고 해. 또 배우들을 촬영할 때에도 그들의 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웨이스트샷, 바스트샷, 클로즈업 샷 순으로 점점 배우들의 얼굴을 크게 보여주는데, 이런 연출로 우리는 좀 더 이 둘의 감정에 이입하고 압도되어 버리는 거지. 배우로선 엄청 힘들었던 촬영이었을 것 같지만 그 덕에 좋은 장면이 얻어진 것 같아. Fine, but you and I both know you. 결혼과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 과연 결혼과 이혼 끝에 남는 건 애증일까, 미련일까, 우정일까, 행복일까? 너의 이별 끝엔 뭐가 남았니?